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0일 목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국토안보부 DH와의 정보 공유에 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면서 서류 미비자에 대한 단속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직원들은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범죄조사 대상인 이민자들에 한해 IRS로부터 세무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연방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등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에 대응해서 9일부터 모두 104%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0% 추가 대중 관세도 내일부터 시행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9일 0시 1분에 발효된다라면서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전미 한인 유권자 연대가 최근 미국 내 한인 인구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전국의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인구 분석을 기반으로 주와 연방 단위의 통계, 그리고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한인 어린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겪은 일화나 느낌과 배운 점 등을 표현하는 2025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 일기 대회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육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인 청소년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고취해 정체성 함량을 돕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해 추가 보복 조치로 맞선 중국에 대해 관세를 120%로 올리면서 대미 보복에 나서지 않은 다른 나라의 상호 관세 부과는 90일 동안 유예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면세 혜택을 받아온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율이 오는 5월부터 대폭 인상됩니다. 저가 상품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해온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앞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한국의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을 비롯한 문제적 복음주의 교회들이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현지 통신에 따르면 이단 종교퇴치 부처 간 합동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프랑스 내에 1,550건 이상의 이단 종교 관련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국이 1984년 한국에서 설립된 신천지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자연재해와 침략전쟁, 전염병 창궐 등으로 인류가 직면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자체적으로 극단 상황에 대비하려는 민간인들이 이른바 준비된 시민들이라는 이름 아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으로 수천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기독교 공동체가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3월 미얀마 중부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4월 6일 기준 3,564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 수는 5,012명을 기록했습니다. 수색 및 복구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5살 이하 영유아 사망률이 1,000명당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지난 8일 UN 아동 사망 측정 통합기구에 따르면 국가별 영유아 사망률을 조사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3년 기준 북한 내 5세 미만 유아 사망률이 1,000명당 18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국토안보부 DHS와의 정보 공유에 대해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면서 서류 미비자에 대한 단속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협약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직원들은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범죄 조사 대상인 이민자들에 한해 IRS로부터 세무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중에는 오버스테이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이민자들도 포함됩니다.
아이센은 정보 요청 시 납세자의 이름과 주소, 혐의 사항과 정보 요청 이유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서류 미비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 큰 불안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소셜 세큐리티 번호는 없지만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하고 있으며 이들이 낸 세금은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합니다. 뉴욕의 한 이민 옹호단체는 국세청의 이번 결정이 이민자들을 은폐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의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등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에 대응해 9일부터 모두 104%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0% 추가 대중관세도 내일부터 시행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9일 0시 1분에 발효된다라면서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대변인은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중국의 실수라면서 미국은 맞으면 더 세게 맞받아친다면서 그것이 중국에 대한 104%의 관세가 시행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전미한인 유권자연대가 최근 미국 내 한인 인구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전국의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인구 분석을 기반으로 주와 연방 단위의 통계와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KAGC는 보고서 발간 배경에 대해 정치, 사회 전반에서 커지고 있는 한인 사회의 역할과 영향력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조명하고자 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 발간 배경에 대해 정치, 사회 전반에서 커지고 있는 한인 사회의 역할과 영향력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조명하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젊은 한인 전문직 종사자와 공직자의 사회 진출이 커뮤니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한인 어린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겪은 일화나 느낌과 배운 점 등을 표현하는 2025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 일기 대회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육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인 청소년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정체성 함량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한국 학교와 한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포함해서 만 12세 이하로 해외 거주 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또 5세 미만이면 해외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작품 스캔본을 웹사이트에 5월 16일 오전 2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면세 혜택을 받아온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율이 오는 5월부터 대폭 인상되면서 저가 상품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해온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또 아마존 등을 통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대거 구매했던 미국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한층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무역전쟁 격화 속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한 데 이어서 9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들어오는 $800 미만 소액 소폭에 대한 관세율을 현 30%에서 3배인 90%로 인상해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프랑스 정부가 한국의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을 비롯한 문제적 복음주의 교회들이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통신에 따르면 이단 종교 퇴치 부처 간의 합동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2년 이후 프랑스 내에서 1,550건 이상의 이단 종교 관련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국이 1984년 한국에서 설립된 신천지에 주목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신천지는 자칭 메시아인 이만희가 설립한 교회로 전 세계적으로 40만 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9년 전 프랑스에 설립된 이후 신도가 1,200명에 달한다고 현지 통신은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자연재해와 침략전쟁, 전염병, 창궐 등으로 인류가 직면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극단 상황에 대비하려는 민간인들이 이른바 준비된 시민들이라는 이름 아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훈련을 주관한 업체는 총뿌리와 손도끼로 언젠가 닥칠지도 모르는 종말에 대비해서 총기 훈련과 함께 통신, 의료처치, 야간사격, 드론, 경찰, 주택, 농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된 시민들은 변방으로 치부되던 이전과 달리 주류로 다가서고 있으며 구구단체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총기 소유에 대한 인식도 뒤바뀌고 있다면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으로 수천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기독교 공동체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미얀마 중부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4월 6일 기준 3,564명 이상자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 수는 5,012명을 기록했습니다. 수색 및 복구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미얀마에서 수십 년간 체계적 탄압을 받아 기독교와 소수 종교 집단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얀마 정부 정책은 특히 종교시설의 건설 및 수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진 발생 시 먼저 교회가 구조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교회 및 기타 시설 및 기독교 공동체가 이번 지진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버스는 미얀마에 대규모 응급야전병원을 세우고 장비 및 정수 필터, 위생키트와 임시 대피소 물품 등 추가 구호품을 배포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이 1000명당 18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유엔 아동 사망률 측정 통합기구는 최근 국가별 영유아 사망률을 조사한 보고서를 통해 2023년 기준 북한 내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이 1000명당 18명으로 총 6196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해 한국의 5세 미만 사망률 추정치인 1000명당 2.76명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생후 1년 이내 영아 사망률과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 사망률 추정치는 각각 1000명당 14명과 1000명당 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팬데믹 동안 북한의 영유아 필수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면서 감염병에 취약했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오전부터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면서 약간의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저녁에는 비는 그치겠지만 여전히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지속될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 43도, 밤 최저 기온 37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17분, 해 지는 시각 오후 7시 24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